남의 출세 부동산. 옷이 굉장히 멋지십니다. 네가 사줬잖아. 아, 네. 오늘은 부동산 초보 탈출 관련해가지고 전세 계약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좋습니다. 혹시 전세 계약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일단은 전세 계약할 때 어떤 집이 좋은지, 그 어떤 집이 안 위험한지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하죠. 맞아요. 전세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전세 보증금은 크게는 두 가지 성격이 있고요. 하나는 말 그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성격이에요. 어떤 물건을 상호간에 빌려주잖아요. 빌려주면서 이 물건이 멸실될 수도 있고, 물건을 빌려간 사람이 정해진 차임을 제때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집을 빌려줬는데 집을 다 개조를 해놓은 거예요.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런 경우에는 이 보증금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겠죠. 그죠? 두 번째는요, 사용 수익의 권한이에요. 나는 집을 빌려서 그 집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을 사용 수익을 해요.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1년 동안은 나는 그 집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그 보증금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성격 이해되시는가요? 네, 첫 번째로는 채무담보의 목적, 채무담보의 목적.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용 수익. 쉽게 생각해서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 생각하면 돼요. 은행에서는 소액 같으면 신용으로 빌려줄 거고요. 큰 돈 같으면 담보를 잡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임대차 보증금 줄 때 담보물의 가치가 내가 빌려주는 돈의 가치보다 크냐 작으냐를 봐야겠죠. 그죠? 내가 잡을 수 있는 담보물의 가치는 1억인데 보증금으로 2억을 빌려줘야 돼요. 그럼 이게 뭐야? 쉽게 말해서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내가 잡을 수 있는 담보물의 가치가 1억인데 8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들어간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내가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전세 자금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는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담보물이 얼마만큼이냐,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단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나요? 내 담보의 가치보다 빌려준 돈이 더 많아요. 그럼 집주인은 돈을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또 집주인 돈을 갚고 싶어도 집주인의 뭐 개인 사정이라든가 경제 사정으로 해서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네. 그럼 나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회수하려면 담보를 처분해야 되겠죠. 그 어떤 식으로 담보를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경매. 2년이 지나고 못 받으면 그때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처분됐을 때 얼마에 처분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감정가대로 처분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낙찰 통계를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낙찰 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가는 10억에 나왔는데 9억에 낙찰되면 90%라는 거고요. 그래서 낙찰 가율을 보면 아파트의 낙찰 가율은 약 95%, 그 다음에 주택의 낙찰 가율은 약 85%, 지난 2년 통계입니다. 서울이니까 지방 이익보다 조금 더 떨어지신다고 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전세를 들어갈 때 이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들어갈 집의 시세를 일단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네요. 그 전세로 들어갈 때는 건물의 시세도 알아야 되고 내가 들어갈 대상의 시세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자체의 가치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전세 가격의 시세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러면은 그 건물의 시세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이버에서 향남읍 다가구 주택. 향남읍에 요런 다가구 주택은 9억에 나와 있네요. 9억 5천에 나와 있고. 그럼 내가 들어갈 집의 시세를 그냥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쳐가지고 그렇죠. 얼마 하는지 보고, 아, 이 시세에 보다 낮은 전세라면은 일단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복잡해.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시세가 네. 부동산에 나온 게 9억에 나왔어. 그럼 단순히 이거는 9억이라고 보면 안 되고 8억 5천 정도라고 봐야 돼. 아, 조금 더 낮춰서. 왜냐하면 부동산에 광고되는 물건들은 네. 대부분 다 애누리를 해가지고 거래가 되거든. 그래서 한 8억 5천 정도가 실질적인 그 거래 금액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8억 5천이라고 봤을 때 8억 5천에서 약 한 75%가 실제 담보 가치라는 거지. 경매로 처분됐을 때. 이해되지? 네. 자, 그럼 한번 간단히 표를 만들어 볼까, 엑셀로? 호가는 9억이고 실제 매가는 한 8억 5천을 추정했을 때 경매로 넘어갔을 때 75% 정도에 낙찰된다고 봤으니까 한 6억 3천만에 실제로 가치가 있는 거지. 정말 집주인이 돈을 안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세입자들이 야,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빚잔치 해야 돼. 빚잔치라는 게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다 갚는 그런 의미하는 거거든. 이 집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돈은 6억 3천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만약에 향남에 어디 다가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처음으로는 뭐 네이버나 어떤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서 그 건물을 검색을 해보고 그 건물의 시세를 본 다음에 그렇지.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시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조금 낮춰서 그렇지. 실거래가를 한번 봐야겠네요. 실거래가 보면 베스트. 그럼 실거래가를 보면은 만약에 9억 건물이 8억 5천에 거래되었다. 그렇지. 이러면은 아, 8억 5천이 진짜 시세구나. 그렇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런
그런데도 이 금액으로 알면 안 되고 이 건물이 진짜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렇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환원할 수 있는 게 내가 알아야 되는 담보 가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낙찰 가액을 봐야 진짜 이 건물의 그렇지. 담보 가치를 알 담보 수 가치. 있다. 6억 3천에 전세가 나오면은 안전하니까 그냥 막 들어가도 되겠네요.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 등기부등본 봐야지. 등기부등본이요? 등기부등본에 뭐가 나와 있어? 모르는데요. 등기부등본 보면 대표적으로 집 주인이 누군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집 주인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건물, 뭐 9억이라는 건물을 지으면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지었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으니까 담보를 잡았단 말이야. 근저당을 설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근저당이 설정된 게 등기부등본에 명시돼 있지. 그럼 경매가 넘어가면은 제가 1순위로 받는 게 아니라 은행이 먼저 그 돈을 받아가네요. 그렇지. 그럼 그건 또 마이너스 해야 되네요. 그렇지.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들은 은행이 1순위로 되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는 들어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들어가서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세입자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보다 빨리 들어가서 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은 저보다 먼저 받아간다. 그렇지. 그러면 그것도 다 보고 차감을 해야 되네요. 담보가치에서. 그렇지.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세입자 3번이야. 전세 8천만 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네. 그러면 내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담보가치가 6억 3,750이고 요거. 그리고 근저당, 선순위, 세입자 금액 다 합쳐도 5억 5천밖에 안 되니까 5억 5천이 먼저 떼진다고 해도 떼지고. 제가 8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지. 우리는 그러니까 75% 안전하죠. 낙찰된다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지? 네네네. 안전하지, 그지? 네. 그런데 사실 이마저도 안전한 게 아니야. 어렵지? 왜요? 자, 이 집은 전체가 5가구야. 2명이 더 있네요. 5번으로 세입자, 내 뒤에 들어온 사람이야, 물론. 네. 4번이 들어오고, 6번으로 세입자 5번이 들어와. 네. 근데 이 사람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 이 사람은 전세 5천. 이렇게 들어와. 근데 제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렇지. 먼저 들어왔지. 근데 왜 위험하다는 거죠? 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 임차인들, 네. 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임차인들은 다른 권리보다 가장 먼저 변제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야. 지역마다 이 금액의 범위는 달라. 4번, 5번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금액만큼은 최우선 변제를 받아가. 그러면 뭐 세입자 1, 2, 3번보다 제일 먼저 받아가나요? 그렇지. 세입자 1, 2, 3번보다 먼저 받아가고 심지어 은행보다 먼저 받아가. 그래서 세입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금액을 전액 다 받아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입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1,700만 원은 은행보다 먼저 받아가. 그럼 세입자 4번은 1,000만 원 다 받아갈 수 있고 3만 5번은 이제 1,700만 원 들고 가니까 5천만 원 중에서 1,700만 원 먼저 받아갈 수 있지. 2,700이 일단 떼지는 거죠. 떼지는 거니까 그 다음은 나는 2,700 행 2천만 원 손해보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 되면. 처음 알았어? 네. 처음 알았어?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고 나름 신경을 써서 안전한 집이다라고 고려를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했지만 법에서 나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라는 거래. 그렇죠. 잘못된 법 아닙니까? 아니지. 내가 계약을 할 때 나보다 뒤에 들어오지만 나보다 먼저 받아갈 사람들까지 계산을 하고 계약을 하라는 거지. 이 집이 5집인데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2개가 비었네요. 2개가 비었으니까 1,700만 원씩은 내가 빼고 했을 때 내 계약은 4,400이 안전한 거지. 그지? 그러면 4,400에 하고 월세를 20만 원 이렇게 했어야지. 이 사람들은 안전한 거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이 건물의 시세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시세만 물어보지 말고 실제 거래가 얼마 됐습니까? 라도 물어봐야 되고, 이 근처에 경매 낙찰 통계가 몇 % 됩니까? 도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 물어봐야 되고, 선순위 세입자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후순위가 되지만 최우선 변제額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물어봐야 돼.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걸 잘 알아보고 공시를 꼭 해서 빼줘야 되네요. 담보가치에서. 아직까지 사회초년생인 20대 30대한테는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충격.